이분은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하고 싶으신데 부모님,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들하고 약간 이제 의견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미심쩍어 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른들이.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그분들은 오히려 자연출산을 정말 하셨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것이 이게 사실은 부모 관계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대학 갈 때하고 아기 날 때. 결혼할 때는 일단은 빨리 치워버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뭐 농담입니다. 저도 딸이 둘이라 결혼에 대해서는 각자 집안이 갖고 있는 좀 특성이 문제가 있는데 결국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사실은 자식한테 뭔가를 정말 더해주고 싶은 문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짧은 역사에 모든 과정,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몇백 년 동안 있을 과정들을 순식간에 그냥 치러온 분들, 또 저희 부모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험한 것은 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본인들은 자연출산하고 잘났는데 니네들만은 그렇게 고생 안 시킬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병원가 이 선생님 내가 소개했어. 그리고 그 어머니들의 그 소스가 어디냐면 전부 옆집 어머니, 친구 어머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의 이 파워는 이 신문, 방송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세요. 그 어머니들의 잘 아시죠, 여러분들? 여자들끼리 모여서 뭉치면 정말 나라를 바꿉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부모님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거거든요. 부모님이 출산이 경험이 달라요. 그리고 본인도 분명히 출산에 대해서 이미 저만치 묻어놨던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끄집어내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출산이 정말 중요한 이 회복, 치유, 이런 관계의 개선, 부모와의 관계 보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애 낳을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분들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출산 현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눈물바다가 돼요. 아이고 얘야 네가 이렇게 막 다 죽어가냐 그랬더니 엄마 왜 그래 막 이래.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의사 선생님 불러와. 지금 저렇게 돼도 되는 거야? 막 이러시. 그러니까 뭐 빨리 뭐 끝내줘야지 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면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애기를 어떻게 낳겠는데 뭐 내 애는 왜 이러냐 뭐 나는 잘났는데 뭐 이런 정도부터 어떤 부모님들은 왜 빨리 제왕절개 안 하고 저러고 있냐. 그리고 쟤네들이 지금 뭘 안다고 출산을 쟤네들한테 저렇게 교육시키고 이걸 하냐. 이거를 산정관리하고 교육받을 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출산할 때 와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창기에는 부모님을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이렇게 교육했어요. 이 출산은 부모님한테 비밀로 해라. 제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2, 3년 해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정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꾸는데 부모님은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게 부모님한테 출산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죠. 네. 근데 이상하게 출산은요, 행복한 기억들은 그냥 당연하고 다 묻혀져 가고 제일 안 좋은 것만 기억나요. 출산의 특징입니다. 아팠던 거.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때 내가 아팠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어땠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해요. 남편은 옆에서 뭐 했고 남편은 핸드폰 본 거, 그 다음에 누구하고 카톡을 했는지까지 기억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편이 정말 공부 그렇게 안 하다가 그날 출산하는 날 갑자기 출산 동반자 그날 들고 와서 그날부터 읽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면 반응이 언제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재밌으니까 좀 더 할게요. 반응이 언제 나타나냐면 대부분 이성적인 엄마들은 남편하고 싸우기 싫어해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당신 이거 해 저거 해 한두 번 얘기하면 안 하면 그냥 끝내요. 근데 남자들의 특성은 계속 얘기 안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 호흡 연습 좀 해, 책 봐, 뭐 병원 가자, 교육하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빠 어째 하니까 본인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바쁜 사람이니까 라고 그냥 안 오게 하고 포기한 그것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면 출산 때도 데려오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출산 문화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대부분의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출산 문제는 나하고 엄마하고 애기 셋 문제니까 남편은 여기 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 선생님의 한마디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족의 문제잖아요. 근데 정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났는데 남편이 똑같은 지식과 생각과 이런 논의를 안 한 사람,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출산에 엄마한테 그 힘든 순간에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이성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근데 출산하는 엄마는 이성적인 얘기 절대 못합니다. 화장실 가서 병 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성적인 얘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거의 비슷한 기관을 쓰거든요. 그 남편이 뭐 와서 이제 좀 주물러 준다고, 진통하는 엄마를 마사지 해준다고 뭐 이렇게 주무르면 남편 입장에서는 잘해주려고 열심히 한 건데 아내는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남편 손이 뜨겁다. 이게 싫다. 손 탁 쳐요. 그때는 이성이 없어요. 뇌가 없고 본능으로 하기 때문에 싫은 건 싫은 거야. 야 나가 있어. 근데 어떨 때는 말도 하기 싫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영상도 보여드리는데 나 당신이란 사람 도대체 뭐야? 당신이 하는 게 뭐야? 이런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나 아파 죽겠는데 무통보만 하고 그냥 수술할래. 막 졸르는 거야 엄마가. 그 보호자 불러왔는데 아빠가 와서 좀만 더 해보자.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수술은 절대 안 돼. 네가 메타 독자인데 밑으로 계속 나야 돼. 지금 딸이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지금은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있었어요. 얘는 수술 절대 안 돼. 이런 부모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에서 죽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잠깐 불려와가지고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도대체 무슨 사람, 어떻게 된 사람이야? 나 오빠랑 결혼한 거 후회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애기 낳고 나면 또 끝나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이제 이걸 기억한다는 거죠. 여자도 기억할 것 같은. 여자들은 기억 못해요. 그때 무슨 소리 했는지 그냥 이걸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엄마는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받았던 느낌, 상대방의 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기가 더 쉽고 아빠는 나중에 이제 그 말이 못에 박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1년, 2년쯤 뒤에 이제 부부싸움 할 때 나오는 거죠. 너 그때 나랑 결혼하고 후회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출산에 연결된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님과 부모님과의 관계, 이 출산에 받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정말 애 낳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때 애기는 너무 이쁘고 애기도 낳고 막 그 다음에 너무 좋은데 그때 그 순간 막 너무 또렷하게 모든 게 막 다 열리는, 모든 게 기억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사소한 말 한마디나 이런 것들이 좋은 기억을 못 갖게 하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런 것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일단은 어머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기 전에 어머님의 출산을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한테는 정말 아기를 잘 낳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본인은 다 못했대. 그리고 딸한테는 너는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나는 아기 잘 낳지. 너무 쉬웠어. 정말 아팠어요. 그러면 뭐 잠깐 아프고 말아.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 난 알 때 느낌이 어땠어? 기분이 어땠어? 아빠 뭐 했어? 물어보면 의외로 다 잘 해서 엄마처럼 애 낳으면 전혀 문제없는 그런 자연 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 입장에서는 아니 엄마도 그렇게 낳고 나도 낳는데 못 낳을 이유가 없는데 엄마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일단 배제시키고 내가 결정할게. 그리고 엄마 뜻대로 다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이 병원이야.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상대방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게 남편의 경우도 해당이 되고 부모님의 경우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출산하기 전에 이 자연주의 출산은 가족의 탄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우리 10달이나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10달도 굉장히 짧지만 그 기간 동안에 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고 이거는 이때 아니면 평생 못할 얘기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낳을 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때는 정신없이 빨리 낳고 애 키우고 집에 가서 일할 것이 생각이 나지 첫 출산 때가 제일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일단은 비밀로 하거나 자연주의 출산을 결심한 것을 비밀로 하거나
두 번째는 진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진심을 좀 열심히 또 설명하기 전에 부모님의 출산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기회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저절로 이렇게 좀 소통이 될 것 같네요. 그 설득이 아니라 소통을 시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부모님은 본인의 경험이 있고 나와의 부모의 관계에서 나를 양육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고 나에 대해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숨어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 어머님이 원하시는 병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병원 스타일을 다 다녀보세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실제 그렇게 아주 뭐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야 여기 맞네, 맞죠,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거야 라고 금방 말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혼출, 뭐 커플 출산 이런 거를 계획하면 정말 심각해지고 그건 비밀로 하셔야 될지도 모르지만 자연주의 출산한다고 그러고 저희 병원에 모시고 오면 야 조산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병원에서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고 뭐 수술도 하고 무통만도 하고 다 안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신랑도 와서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이 이걸 한다고 그러면 시아버님 또 시어머님은 남편이 이걸 한다고 그러면 또 그 분위기가 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가정 출산한 남편들이 이걸 제일 많이 꺼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이쪽 아내가 오히려 배우게 돼요. 남편의 그런 생각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은 자연 출산하고 싶은데 아내는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어. 그럴 때 남편 손잡고 와서 교육 들어보고 와서 보고 대화해 놓으면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또 풀려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은 교육도 중요하고 이런 대화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까지 해봐야 알아요. 끝까지 해보고 나면 아기를 낳고 나면 저하고 완전히 다른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이 어떻게 목적을 갖고 계획을 세웠든 이게 소통을 하고 서로 잘 합의가 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